네, 안녕하세요. 주대표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토요일이고 일단 국내 증시도 좀 쉬고 어젯밤 미국 증시도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금요일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가오는 이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대 결절이 좀 와서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 말이 조금 느리거나 목소리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래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흐름을 좀 전해드리려고 자,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고생하는 주대표 화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주대표 화이팅이라는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면서 삼성전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삼성전자는 일단은 장 시작부터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 자체가 38만 원이에요. 그래서 4.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이 38만 원의 돌파까지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종가는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35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요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전날 미국장을 또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미국장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금요일 미국장은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미국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나스닥도 좀 강했고 S&P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4%가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종목군들로 좀 살펴보더라도 자, 일단은 엔비디아 어땠죠? 엔비디아는 2.9% 올라왔고 그리고 AMD도 지금 4.8% 그리고 마이크론도 8%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 이제 인텔과 애플이 또 협력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면서 인텔이 무려 10% 넘게 올라왔어요. 자, 지금 특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이 반도체 공급의 부족이에요. 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폰, AI 기기까지 전부 고성능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우리 삼성전자한테도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강했고 마이크론이 좀 강했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게 됐는데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좀 밀렸고 자, 하이닉스도 잠깐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도 조금 밀리면서 종가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금요일 삼성전자의 갭상승은 일단 그냥 국내 수급만으로는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 미국 반도체 강세, 뭐 AI 반도체 기대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그리고 유가 부담의 완화, 유가 부담에 대한 이 완화 기대감까지 같이 붙으면서 삼성전자가 일단 강하게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38만 원에서 출발을 하고도 결국 35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느냐? 자, 저는 금요일에 가장 크게 흔들렸던 포인트를 뭘로 보고 있냐면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 연기 이슈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동안 시장은 미국과 이란 쪽 긴장 완화 기대감 그리고 유가 하락 기대감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 회복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 갑자기 미국과 이란의 이 서명식이 연기됐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게 뭐 협상이 깨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은 원래 그렇죠. 자, 좋게 보고 있던 재료에서 뭐 갑자기 일정이 밀렸다, 서명이 연기됐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이 또 먼저 나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는 금요일 장 초반에 어땠어요? 너무나도 강했단 말이에요. 자, 4% 넘게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38만 원. 자,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단기 수익 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삼성전자가 밀린 흐름은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이슈에서 나온 불확실성과 그리고 장중에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온 그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자, 요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금요일 코스피 시장을 보면 결국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외국인, 기관, 금투, 연기금까지 전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삼성전자와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도 시장 전체에서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 금투, 연기금이 팔면 지수 자체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버티기가 어렵겠죠. 특히나 금요일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한 날에는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는 결국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개인들이 시장에 나온 이 매도 물량을 계속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거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개인의 자금도 지금은 한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전처럼 개인이 무한정 받아주면서 지수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받아줘도 외인, 기관, 금투, 연기금, 자, 이곳에서 동시에 매도세가 쏟아지면 시장은 버티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만 보게 되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검정색 선이 지수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신용 잔고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빨간 선. 근데 이 빨간 선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내려앉았죠. 그죠? 그리고 대신에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개인들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 잔고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의 자금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동안 이 비중을 비워놨던 계속 비중을 비워놨던 외국인들이 결국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의 이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비중이 47.5%예요. 자, 10년 동안 외국인들의 평균 비중이 몇 프로였냐면 53%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은 47%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면서 이 비중을 비워놨다라는 소리고, 자, 결국에 저는 외국인들도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전부 다 매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들도 매수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 자, 지금 환율이 우리가 안 본 사이에 벌써 1531원입니다. 자,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시장이 환율을 조금은 등한시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있어요. 자, 지금 다음 달 강제 리밸런싱이 나온다. 55조 매도가 대기가 돼 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보게 되면요. 자, 국민연금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가 쏟아지냐면 최대 55조 원의 매물이 단계적으로 출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자, 이달 말에 종료가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뭐가 나와요? 맞아요. 지금 다음 달에 국민연금의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게 또 시장에 굉장히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지만 외인, 기관, 뭐 금투, 자, 연기금 얘네들은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달에 아무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아마 조금의 조정 흐름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래 뭐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뭘 찾으면 돼요? 여기서 기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주가가 눌리는 구간마다 우리는 뭐 했죠? 맞아요. 매수로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 근데 수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물량을 모아가면서 삼성전자를 끌고 갔다라는 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화면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언제 매수했어요? 2025년도 6월 2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보는 화면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자동 매매 신호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전부 다 나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 대표가 승률이 99%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죠? 제가 검증이라도 한번 해보셔라. 자, 그래서 만약에 승률이 정말 주 대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99%가 넘는다면 굳이 이 자동 매매 신호 차트를 여러분들이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다 이 자동 매매 신호 차트를 나눠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하이닉스를 잠깐 볼까요? 자, 하이닉스를 좀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하이닉스를 언제 매수했냐면 2025년도 5월 12일에 매수를 해서, 자, 이때만 하더라도 2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2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이 자동 매매 신호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9년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주식 고수들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뭘 사용하죠? 검색기 또는 자동 매매 신호 차트, 저처럼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뜨는 자동 매매 신호 차트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을 전부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타점이 나오는 대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편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동 매매 신호 차트를 나는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 제가 이거는 전부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동안 제가 이 자동 매매 신호 차트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 자 9201-6329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총 세 가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라이브 링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 매매 신호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보내드릴 건데, 자, 이거는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맞는 증권사를 찾아서 그대로 설정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렇게 좀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모바일로 사용도 가능하니까 자, MTS 쓰시는 분들은 자, 이것도 받아가셔서 자동 매매 신호 차트 설정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삼성전자 매도 신호가 안 떠 있습니다. 자, 원래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 삼성전자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이 구간에 매도 신호가 떴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매도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자,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도 신호가 아직도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에 나갈 거고, 자, 위에서 만약에 매도 신호가 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위에서 만약에 매도 신호가 뜬다면 그때 전량 매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주말 동안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 7시에 주 대표가 라이브를 또 진행할 거예요. 그때 라이브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상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오전 7시 하는 월요일 주 대표 라이브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자, 이 자동 매매 신호 차트도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바로 사용 안 하더라도 검증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자, 주 대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승률이 99%가 넘는다 그러면 뭐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검증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매수 신호가 또 뜨면, 그리고 매도 신호가 뜨면 그에 따라서 매매도 좀 해보시면은 아마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찾아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진행하고 싶어도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못하네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7시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